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책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스터디에서 마지막 챕터 딥러닝과 합성곱 신경망 챕터를 맡게 된 DTI랩의 석사과정 이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앞부분의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고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의 주된 내용인 합성곱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된 인공신경망의 등장은 뉴런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퍼지트론이 등장해서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회귀의 개념이 등장했고 AND나 OR 같은, 즉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처럼 선을 하나만 그어도 분류가 가능한 문제들이 다뤄졌던 반면에 XOR처럼 선 하나로는 분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닫힌 퍼셉트론이 제한되었습니다. 히든 레이어에 여러 층으로 쌓아가면서 곡선으로 분리할 수 있는 닫힌 퍼셉트론, 다시 말해서 딥러닝의 시초가 제한되면서부터 우리는 3장에서는 순전파를 그리고 4장에서는 역전파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서 순전파와 역전파에 대해서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는 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가장 잘 예상하는 웨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셋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구하고 이 아웃풋에 대한 에러를 또다시 도출하고 나서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을 찾아서 이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가장 좋은 웨이트 값을 찾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인풋을 네트워크에 입력해서 출력을 얻는 피드포워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풋은 벡터로, 웨이트는 행렬이므로 이들의 출력은 행렬곱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노드의 출력은 활성화 함수에 들어가서 최종 출력인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는 앞서 구했던 히든 레이어를 쪼개보면 함수들을 모두 다 더한 값에 활성화 함수를 씌워서 구해질 수 있는 값들입니다. 이렇게 피드포워드로 결과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임의로 한번 순전파를 했다고 해서 출력값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정한 가중치 값이 인풋에 의해서 한 번 업데이트 되긴 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역전파를 이용해서 이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역전파 방법은 결과값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인풋 방향으로 오차를 보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유닛의 오차 점화식을 통해 복잡한 미분 계산을 해결하는 오차 역전법을 배웠으니까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아웃풋에서 나온 결과값이 가진 오차가 0.6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전 노드에서 각각 3과 2라는 값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웃풋의 에러에서 위의 노드는 60%의 지분율을 그리고 아래 노드는 40%의 지분율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가중치를 나눠줄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친 만큼 다시 오차를 역전파하기 위해서 에러는 0.0, 0.6 그리고 0.4를 곱했더니 각각 0.36, 0.24의 에러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차를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습 문제의 뿌리를 따로 첨부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수많은 가중치의 조합으로 특정 노드의 웨이트를 계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경사강법이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딥러닝의 개요에 대한 짧은 정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고급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에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신경망입니다.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앞서 우리가 배워왔던 다층 퍼셉트론, 입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층을 두어서 이선형적으로 분리되는, 다시 말해 인풋, 히든, 아웃풋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2.1을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땐 두 그림 모두 알파벳 Y로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각 픽셀마다의 그 값들이 서로 매우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입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라는 거는 2.1처럼 같은 입력 Y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휘어지거나 이동되거나 방향이 뒤틀어졌거나 이런 다양한 변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몇 가지 픽셀 값만 달라도 민감하게 예측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Y 값은 오른쪽 부분의 손글씨를 다층 퍼셉트론으로 분류한다고 해보면 이미지를 1차원 텐서인 벡터로 변환을 해서 다층 퍼셉트론의 입력층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바꾼 벡터의 형태는 여기 그림 2.2와 같고 1차원 형태로 변환된 결과는 본래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림 2.2를 보고 이거는 알파벳 Y야 라고 예측하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처럼 기계도 이를 알아보기가 정말 많이 힘든데 힘들어진 이유는 변환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공간적인 구조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인 구조란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어떤 픽셀들끼리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어떤 픽셀들끼리 값이 비슷한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 정보를 보존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이 합성고급 신경망 CNN입니다. 덧붙여서 여기 러닝의 관점에서도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증가할 때마다 이 파라미터 개수가 무수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크기나 학습 시간에 대한 문제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 크기, 회전 또는 이런 변형이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미지 처리에 매우 효율적인 CNN, 다층 퍼셉트론 구조에서도 CNN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합성고급 계층입니다. 뒷페이지에서 CNN의 기본 용어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이미지는 채널,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앞선 신경망들에서는 이런 3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변형을 해서 입력을 했지만 합성고급에서는 이런 3차원 데이터를 3차원 그 자체로 입력해서 3차원으로 출력함으로써 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는 앞의 화면은 CNN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CNN은 동작은 크게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 후에 풀링 레이어를 통해 특징이 추출되는 부분이 피처 익스트랙션이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성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는 부분은 분류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인풋 데이터의 필터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피처 맵을 출력하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이 풀링 연산을 적용하는 과정이 있고
이 피처 특징이 적절하게 추출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의 단계에서는 모두 이렇게 특징 추출이 끝난 데이터들을 1차원 데이터로 플래튼을 시킨 이후에 원하는 팩터 사이즈로 맞춘 후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본적인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흐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3차원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한 CNN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구성되어서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동작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모델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성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성곱은 하나의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원소별로 곱셈해서 합을 계산하는 연산입니다. 데이터와 필터의 모양을 높이와 너비로 나타내고 이를 우리는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입력 데이터는 4 곱하기 4 그리고 필터는 3 곱하기 3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필터가 바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가중치에 해당합니다. 이 합성곱 연산은 필터의 윈도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일정한 간격이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으로 불립니다. 네, 아직 우린 스트라이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가정하고 이 필터가 움직이는 간격인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합성곱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와 필터 간에 서로 대응하는 원소들끼리 곱한 후에 총합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이 15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1230121 301 이 첫 번째 커널에 해당되는 인풋 데이터 영역에서 각각 요소별로 곱셈을 하고 합을 해주면 15가 나옵니다. 반면에 여기서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건너뛰어서 230, 123, 012 이 부분에 이 필터를 적용시키면 16이 나오고 그 밑에서도 한 칸 내려서 012, 301, 230 적용시키면 6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이 영역에 또 적용을 시키면 1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편향, 바이어스 값이 존재한다면 필터를 모두 적용해서 합성곱을 수행한 후에 이 상태에서 총합을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편향이 3이다. 그러면 최종 피처 맵은 여기서 각각 3을 더해준 18, 19, 9, 18 값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채널과 필터에 대한 개념입니다. 채널은 한 개의 입력 채널에서 한 개의 필터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컬러 이미지는 RGB 총 3가지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흑백 이미지는 한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우리 앞에서 합성곱을 수행할 때 이 필터, 커널 부분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필터마다 해당하는 특징을 추출해서 여러 개의 피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우리 앞에서 합성곱을 했을 때는 채널이 한 개, 이거는 흑백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사진처럼 RGB 컬러가 들어간 이미지를 합성곱하겠다라고 한다면 총 3개의 채널에 각각의 필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필터를 각각 채널마다 합성곱을 해서 이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컬러 이미지에 대한 합성곱 연산 수행 결과입니다. 다음은 패딩입니다.
패딩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인풋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해서 도출된 크기가 본래 인풋 데이터보다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들을 거듭할수록 가장자리 정보들이 사라지는 이런 정보 손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의미 없는 0으로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패딩입니다. 이 패딩을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외곽을 이렇게 0으로 둘러싸지게 만들어서 인공신경망이 이미지의 외곽을 인식하는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라이드입니다. 스트라이드는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을 할 때 이동할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앞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스트라이드 간격이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합성곱 연산 수행 문제에서 간격을 1로 하고 합성곱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 파란 색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간 부분 하나, 둘, 셋, 그리고 초록 부분 하나, 둘, 셋 이렇게 각각 한 칸씩 점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는 스트라이드를 2로 해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스트라이드가 2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합성곱을 하면 한 번, 두 번 밑으로 또 2칸 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합성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알게 되었으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배웠던 것의 기억을 바탕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이 CNN의 구조를 한번 개념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의 구조는 총 핵심 레이어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스트라이드를 1로 하세요, 2로 하세요, 커널 필터를 곱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했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폴링을 통해서 여기 폴링을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뭔가 조금 더 중요한 피처들의 가중치를 주거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보면 이 폴링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를 다시 폴링 레이어의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거나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스 폴링, 에버리지 폴링, 민 폴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보이는 매트릭스 데이터는 앞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이후에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피처 맵이겠죠? 여기서 폴링 레이어를 거친다 라고 하면 저는 이 출력 데이터에서 2 곱하기 2 형태의 폴링 레이어를 맥스 폴링 해볼게요 라고 하면 2 곱하기 2 형태의 폴링 레이어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맥스 폴링은 이 각 구역에서 최대값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맥스 폴링입니다. 에버리지 폴링은 여기에 각 평균값들을 뽑아내는 게 되겠죠? 네, 여기서 조금 재미는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사실은 딥러닝 모델 안에서는 이런 숫자 데이터 평균값들이 소수점 단위로 나오면 알아서 자동 반올림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74, 20 이렇게 평균값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처 익스트랙션 이후에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기존의 신경망에서 각 층별 연결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전결합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기존의 신경망 모델들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CNN은 모든 노드를 결합하지 않아도 연산량은 줄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방식임에도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마지막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CNN 모델의 방향성은 학습한 데이터가 입력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최종 분류를 위해서 결국 분류를 하기 위한 쭉 리스트업 목록 중에서 어떤 라벨,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결과를 분류를 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분류를 위한 소프트믹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앞단에서 컨볼루션과 풀링에서는 중요한 피처 정보만 가중치를 두어서 학습을 한다거나 좀 더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했다면 분류를 위할 때는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1번부터 100번까지의 모든 클래스 경우를 학습시키고 확률을 계산해야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1번부터 100번까지의 클래스 중에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는 지금까지 처리된 결과 데이터를 가진 모든 노드들을 연결시켜서 1차원 배열로 풀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CNN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결국 이 CNN의 핵심 아이디어는 프리프로세싱 개념의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 해서 실제 퍼포먼스를 우수하게 구현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피처맵을 뽑아주는 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 CNN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CNN은 요약해서 총 3가지의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스파스 인터랙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들은 제가 좀 전에 앞서서 PDF 화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노드가 모든 노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에는 불필요한 연결이 존재할 수 있고 CNN은 최대한 파라미터, 이런 노드들 사이의 연결을 줄여서 효율적인 피처맵을 뽑아내는 모델입니다. 가능한 모든 연결이 아니어도 특정 아웃풋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풋들에 대해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의 특징은 스파스 인터랙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쉐어링입니다. 파라미터 공유를 통해서 가중치를 서로 나눠서 공유할 수 있고 특히 컨볼루션은 이미지의 크기 변화나 회전 같은 변환에 대한 항등성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어서 파라미터 공유가 더더욱 유용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미터 쉐어링과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함수의 입력이 바뀌면 출력도 바뀐다는 뜻으로 파라미터 공유로 인해서 필터 하나로도 다양한 위치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해서 CNN은 합성곱을 이용해서 이미지 처리에 필요한 가중치 수를 줄이고 연산량 감소와 효과적인 이미지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삼정 자정에서는 순전파와 역전파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CNN에서는 레이어들만의 각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거치는데 이 각각 레이어들의 아웃풋 크기 계산 방법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는
맨 첫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서 첫 번째로 거치게 되는 레이어죠. 근데 이 레이어들은 인풋으로 이렇게 인풋으로 6 곱하기 6 그리고 필터 크기가 3 곱하기 3 형태로 나왔다면 여기서 최종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맵 아웃풋 형태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크기는 6,6, 필터 크기는 3,3, 패딩은 우리 여기 패딩은 0으로 제로 패딩, 0으로 채워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패딩이 딱 한 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패딩은 1,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가정을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값은 뭘까요? 정답은 이 식에 대입해보면 4 곱하기 4 크기의 피처맵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플링 레이어는 또 컨볼루션 레이어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얘는 행과 열의 크기를 플링 사이즈로 나눈 몫인데 예를 들어서 플링하려고 하는 크기가 2 곱하기 2라면 출력 데이터 크기는 입력 데이터의 행과 열 크기를 2로 나눈 몫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인풋 쉐입이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1차원 형태로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3차원 데이터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3차원에서 이 36은 행, 열, 20은 채널 수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수는 여기서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36 나누기 필터 사이즈, 플링 사이즈 2, 28 나누기 플링 사이즈 2를 하면 18,16 크기의 크기의 레이어 아웃풋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퀴즈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각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인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플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플링 레이어를 거쳤을 때 이 아웃풋 쉐입이 총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계산을 각각 해보고 스트라이드는 1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여기 나머지 있는 빈칸은 모두 우리가 계산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자 계산을 해서 채워보시고 만약 정답이 궁금하다면 PDF 파일에 8페이지에 정답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은 CNN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부터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합성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 3차원은 컬러 이미지 1차원은 흑백 이미지 각 이미지 쉐이프의 필터 즉 커널을 합성곱을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인 합성곱을 수행할 수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의 피처맵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엑셀로 한번 합성곱의 신경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